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말을 할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뭐 어디 가서 노동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난 대학을 나왔고, 뭐 그냥 초등학교 영어 정도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학교 다닐 때 영어도 잘한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아무튼 남편 혼자 버는 거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이제 차린 거예요. 대부분의 공부방을 차린 사람들의 90% 이상이 집에서 공부방을 차리면 사실 돈 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접을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그걸 1년 안에 반드시 접는다.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랄까, 자존심의 문제? 뭐 요런 문제 같거든요. 오늘은 대부분의 그 공부방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 공부방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의 90% 이상이 공부방을 접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열어놓을 거예요. 회원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차렸어. 공부방을 차렸는데 왜 그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이걸 때려칠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공부방을 차리는 것만큼 돈이 들 들어가는 게 어딨어.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때려칠까? 그것은 아마도 자존심? 뭐 이런 문제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공부방을 차렸어. 그래서 클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집 밖에다가 우리 집 베란다 뭐 이쪽에다가 현수막도 붙이고 아파트에다가 뭐 찌라시도 붙이고 아무튼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찌라시도 갖다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튼 애들이 막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처음 들어온 애들은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 정말 못해가지고 이 학원 저 학원 이렇게 다니다가 한 번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아직 이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맘 편하게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뭐 개 중에는 뭐 똑똑한 엄마가 학원비도 못한 돈으로 개인 교습, 1대1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옳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뭐 대부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받았는데 그거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이제 매일 해주다시피 하는데 얘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러냐 그런 이유가 절대로 아니라 한 번 하루에 1시간 이걸 하다 보면 진이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 진짜 내 자식도 어떻게 못 가르치겠는데 내가 남의 자식을 가르친다는 거 자체가 벌써 오만한 생각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가 20만 원 내고 들어왔잖아. 그걸 매일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매일. 매일 얘 이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짜증이 나면서 그렇다고 애들이 느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몇 달을 하려니까 진짜 짜증이 나지. 야, 차라리 이 짓을 하느니 편의점 알바가 낫겠다. 이런 느낌이 절로 나죠, 절로. 당연하지. 편의점 알바를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한 150만 원 뭐 이렇게는 받잖아. 근데 나는 돈 20만 원 받고 얘를 매일 이 짓을 해주고 있고 또 애가 뭐 말도 잘 듣고 뭐 이런 애도 아니고 진짜 한 번 하고 나면은
지인이 빠지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이 편의점 알바생보다도 못한, 그거보다도 훨씬 못한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애가 그러면 이제 엄마도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자식이 어디 가냐. 애를 보면 부모도 알 수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제 애가 만약에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또 부모도 상태가 안 좋고, 뭐 그거 그 맡겨가지고 누구를 뭐 개인 교습처럼 개인 교습 무슨 종 부리듯이 뭐 이렇게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멘탈이 터져가지고 쌍놈거 이거 때려친다 하고 뭐 때려치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편의점 나가고 뭐 마트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거지. 그러면서 평생 나는 정말 마트에서 이거 짐 옮기는 건 해도 내 평생 살면서 진짜 공부방은 안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공부방은 내 평생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약간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기 나름. 그러니까는 나의 관심을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옮겨도 이게 진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아유, 나는, 어차피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도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 나의 관심사가 돈 버는 데에 있다고 치자. 응? 내가 아무리 돈을 벌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이래도 나를 창조한 어떤 인물이 있다고 쳐. 어떤 대상이 있다고 쳐. 나를 만든 그 대상이 나를 돈을 벌게 해줘야 돈을 버는 거지. 그 사람은 나를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그 목적을 모른 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돈 버는 목적 이거다 하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봤자 안 벌린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그러면 나를 어차피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만든 것도 아닌데 I am that I am이 아니잖아 나는. 그럼 어떤 분이 나를 만들었을 때 나를 만든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나를 만든 그 분의 의도에 맞게 살아간다면 돈 벌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나도.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부방 초창기에 그런 경험은 다 해요. 공부방 초창기에 물밀듯이 애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집이 터져 나갈 것 같아서 이제 학원으로 다시 가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공부방 초창기에 두세 명 데리고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좀 늘고 해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만하게 되는 이런 거지. 공부방 초창기서부터 뭐 대박이 나고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인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부방을 열었어. 그런데 진짜 막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이런 대상이 한 명, 두 명 다니면서 나는 걔네 가르치면서 돈은 한 명, 두 명분 받는데 내 에너지와 모든 이런 기가 빨려 나가는 게 한 열댓 명 가르치는 수준으로 기가 빨려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완전 기가 꺾이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랬을 때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목표를 돈에다가 맞추지 말고 좀 다른 거에 한번 맞춰보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걔를 가르치는데 막 걔네 자신이 막 엄마 욕을 하고 막 아빠 욕을 하고 막 할아버지 욕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모두 다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울분 같은 게 막 생겨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는 돈 버는 거에 목표를 세우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 그 순간만큼은 좀 행복해지게 하는 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의 엄마도 40 넘어서 얘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느낌에 그냥 물어보진 않았는데 느낌에 그 엄마도 그냥 애 낳을 생각 별로 없었는데 늦게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력 단절이 되면서 집에서 이제 뭐 애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엄마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아이에 대한 그런 뭐 그런 사랑 이런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외동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가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네 방에 가서 이거 하면서 게임하면서 좀 몇 시간 동안 놀다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애한테 말을 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들었어. 애들은 이제 다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뭐 집에 있어도 엄마가 뭐 놀아주지도 않고. 근데 그 엄마의 마음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은 거겠지. 엄마도 거의 애는 너무 어린데 막 갱년기에다가 뭐 이러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걔가 나도 너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아이였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돈이야 이미 못 버는 거. 돈이야 이미 못 버는 거. 목표를 다른 거로 좀 세워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누가 나를 만나든 좀 좀 희망을 좀 심어주고 좀 말을 좀 들어주고 약간 좀 잠시나마 행복했다 뭐 이런 느낌을 한번 줘보자. 그렇다고 내가 막 립 서비스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심전심 같은 거 있잖아. 네 마음 나도 알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애가 뭐 이렇게 버릇없는 짓을 하거나 그래도 예전 같으면 이거 갖고 내가 이 집까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을 생각하면. 근데 돈을 안 생각하니까 애가 불쌍한 그런 측은지심 같은 게 이제 생기더라고. 그래서 목표를 세웠지.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이제 내 목표는 앞으로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함을 느끼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막 립 서비스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심전심 나도 네 마음 알겠다 이런 식으로 공감 뭐 이런 걸 해줬더니 애가 차츰차츰 이게 변하는 거야. 막 싸나운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싸나운 그런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내 말 한마디면 뭐 끊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나를 의지하는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살짝 변해가는 게 난 좋더라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걔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애를 가르치는 게.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심전심 해주는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애도 맨 처음에는 파닉스 뭐 이거 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빨라지는 느낌?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약간 사랑을 받으면 애가 똑똑해지나?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나의 목표가 이제 돈이 아니고 이런 쪽으로 그냥 하루하루 빚 안 지고 즐겁게 그냥 살아보자. 뭐 이런 게 목표였었는데 정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덧 애들이 나는 이 두세 명 가지고 1년도 가고 2년도 갈 것 같은 그런 공포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이 점점 느는 나도 모르게 늘어가는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또 내가 예전에 내가 좌절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성경을 읽었었는데 그때 이사야서부터 읽었어요.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펴보니까 이사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를 이렇게 막 읽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본인이 낳은 자식들이 다 전쟁 때문에 막 죽고 막 이랬어. 그리고 과부 혼자 남았는데 내 자식들은 다 없어지고 난 어떻게 살고 이렇게 말하던 과부가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로 주위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가득한 거야. 그리고 나는 얘네를 키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성장을 해가지고 애들이 다 똑똑하고 뭐 이런 자식들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정신없고 나는 정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것도 잘 모르겠는데 이 자식이 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집이 우리가 뛰어놀기에 너무 좁아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요. 뭐 이사를 갑시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자식들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식이 이렇게 많아지고,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애들이 나는 자식이 없고 너무나 외롭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식이 엄청나게 많고, 자식들이 이 집이 너무 작으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갑시다.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 굉장히. 아까 그 당시에 울은 게 아니라 그러한 이사야의 그 말이 나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까? 아우, 죽어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 당시에는 너무 슬펐거든. 너무너무 슬프고 막 이랬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진짜 나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애들이 막 친구를 데리고 오고 막 이러면서 막 놀다가 애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우리 집이 좀 좁은 것 같아. 넓은 데로 이사 가야겠어. 내가 그때 완전히 꿈결같이 그냥 몇 년 전에 막 울면서 읽었던 이사야의 그 말이 그대로 이게 실현이 되는,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서부터 생각을 했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냥 소설 같은 책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때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막 성경 필사도 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위주로 나의 목표를 만들지 말고 어차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진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세상 어딘가는 정말 나를 만든 조물주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까? 그분이 나를 만든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어 드리면 내가 먹고 살고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꾼 것뿐이야. 생각을 바꾼 것뿐이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게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동안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오르고 뭐 이래서 그냥 해결을 받더라고. 내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하고 막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나도 막 너무 부담감 있고 이랬거든. 근데 그 해결책은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의 이런 말을 들어주고 이러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 이러면 된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더라고. 부담이 전혀 없어. 그냥 만나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온라인으로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랄까, 큰 부담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저도 행복해지고 그분들도 왠지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이 참 좋다. 이런 느낌이 참 좋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일이 너무나 안 풀리고 막 이랬을 때 그때도 그냥 뭐 돈이지 뭐. 돈 때문이지. 나는 이만큼 벌고 싶은데 이만큼밖에 못 버니까. 그리고 요만큼밖에 안 벌리는데 나를 완전히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그 목표를 돈에서 응? 잠깐 돌려라. 그래서 다른 목표로 한번 삼아봐라. 그리고 내 말이 맞잖아. 여기 누구가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어차피 자의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 지금.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태어나진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난 거에는 어떤 조물주랄까. 그런 대상의 목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표를 충족시켜 주면 나야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오지 않을까. 그냥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리고 돈만 생각하면 진짜 비참해서 이진 못하겠어.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생각하라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오늘 이 불쌍한 아이의 영혼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즐거워진다면, 이거는, 나는 하찮게 보더라도, 나를 만든 어떤 대상이 나를 봤을 때는, 정말 네가 오늘 엄청나게 대단한 걸 했구나, 라고 나를 칭찬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예. 아무튼 오늘도 그냥 주저리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